아직 사집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참 특이하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열정은 뭐 50이나 60이나 나이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해요. 그냥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이 몸이야. 주로 언제 작품 활동하세요? 저는 일단 가장 작업이 잘 될 때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새벽 타임, 해 뜨기 전까지가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밤이죠, 밤. 밤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집중이 잘 돼요. 차분해지고. 근데 낮에는 한 번씩 할 때는 있지만 대부분 내가 원하는 중심 부분에 원하는 그 느낌을 살릴 때는 다 거의 밤에 작업을 하죠. 백호인가요? 네, 그보다 더 지금 크게 가장 큰다고 보면 백호가 가장 커요. 왜냐면 백호는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년에 한두 작품, 왜냐면 저 작품 같은 경우는 눕혀서 작업을 하는 거라. 그렇죠. 왜냐면 그 한 점 한 점을 저 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너무 90도로 숙여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손의 간격이 제가 농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서서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그 점이 이제 패턴화를 만들려면, 왜냐면 이게 또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이 공간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이게 물감이 합쳐지면 이게 수정 보완이 좀 힘들어요. 그거 묻고 싶었어요. 네. 하다 보면 옆에 부딪히지 그게 안 부딪혀요? 그게 혹시 닦아낸다고 부딪히면 어떻게 다시 닦아내고 또 마르기 전에 닦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찍는 것보다 마르는데 닦는 시간이 거의 한 10배 이상이 더 걸려요. 왜냐면 그 옆에 점이 안 말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다 그냥 닦을까? 그 고민을 계속, 그때 제가 한참 백호 작업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한 이틀 밤샜을 때 마지막에 이제 바탕점 끝날 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새고 닦아내야도 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저 점을 찍으면서 성격이 많이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돌을 당해서 만져봐도 된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꾸 만지면 때가 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커팅 작업을 해서 때는 타진 않아요. 정말 흙을 많이 뭉쳐서 와가지고 직접 그냥 때를 입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커팅 작업을 미리 하고 난 다음에 예. 코팅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 끌고 뜯으려고 그럴 하기 수 있죠. 때문에 예. 위험한 거지, 그게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그 아크릴 자체가 농도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요즘은 물감들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옛날 그게 왜냐면 물에 대한 더 번짐도 덜하고. 그래서 저 아크릴 물감은 다른 물감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약간 국산보다는 약간 저희가 투명도나 그런 발색을 위해서는 그런 수입산이 가장 좋은 물감. 그래서 재료는 저는 뭐든 다 좋게 써야지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도 긁고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올려놔야지 그림에 대한 발색이 상당히 좋아서. 왜냐면 싸면 싼 만큼의 그런 색깔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발색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재료는 최상급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절대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울보다는 약간 더 촘촘하고 부드러운 울을 쓰거든요. 그래야지 그 결이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차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어요. 그 차이가 제 그림이 조금 더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 1년에 한 30작품씩 이렇게 만드시고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 많이 알리셨을 텐데, 이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 네.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약간 숫기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특별하게 대학원 있을 때는 정말, 저는 남녀공학, 저는 또 예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촌놈의 숫기가 많은 여학생들 보는 부끄러움도 많고, 제가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자체는 뭔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보고 먼저 얘기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하면서 그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정말 친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 들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이 그림을 지금까지 하게 된 자유롭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궁금한 게 있으시죠? 조금 좀 특별한 특별하신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특이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제일 처음에 네. 느낌을 얘기하면 따뜻한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처음 보는 장르의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네. 작가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대담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네. 우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는 창조적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에 대한 어떤 거의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서 완성이 가는지 궁금했고요. 아까 답을 조금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통상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머릿속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완성된 모습을 상상을 하고 시작을 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면에서 굉장히 창조적이다, 창작적이라는 생각이 있고 반면에 또 하나 더 느낌이 뭐냐면은 너무 기교적이라서 이것이 뭐라고 할까 분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작가 선생님 굉장히 늦게 거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많이 분업화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100호짜리 그림을 그릴 때 매우 손이 섬시하신 분들을 네. 고용을 해서 분업을 시켜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다시 손을 못 대야 되는데 이런 작품들은 작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매니징을 하면은 디렉팅을 하면은 분업화된 작품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질문 두 가지가 정확히 전달되었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지난 드로잉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먼저 바탕에 먼저 A4 용지 같은데 드로잉북이 있기 때문에 기본 천생연분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뭐 코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일 패러디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을 치면 계획대로 다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즉흥적인 마음이나 심적 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꼬리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날개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그게 색감에 대한 조화가 맞아 떨어지기 위한 그 크기죠. 그러니까 하면서 색을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중간에 없어지는 모습도 있고요. 없어지는 얼굴도 있고요. 없어지는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형태를 더 줄이거나 더 잎이 만들어지고 꽃이 다시 필 때도 있고 실주가 됐다가 이게 수주가 아닌 그냥 구두가 됐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구두로 다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됐을 때 결정이 나는 거지 저는 드로잉을 처음부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색도 그렇고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계획은 잡혀있지만 그 계획대로 질 때 저는 색을 마무리를 짓지는 않거든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 분업화는 저희 스탠드도 맨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야 이게 네가 몸이 10개도 나는데 모자라지 않겠냐. 기계를 사자. 시작을 하자. 기계가 그렇게까지 찍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날로그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캔버스 천을 먼저 틀을 사와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제가 점을 찍는 이유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을 닦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찍을 때 그게 저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땀 한 땀 찍고 이걸 많이 성을 냈을 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게 기계로 감정 없는 것들을 찍는 거고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찍는 거고 그러니까 손맛이라고나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똑같이 수를 놓는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놓는 수하고 기가 놓는 수는 똑같은 색감이가 똑같은 천이지만 달라요. 근데 저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온도를. 그러니까 기계는 온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온도가 있는 거니까 온도가 분명히 따뜻함이 전달된다면 아마 더 그림을 보는 재미, 꼭 기계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온도가 있고 색깔이 있고 따뜻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기계적인 느낌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따뜻함이 아날로그가 저한테는 가장 맞는 저 작품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게 잘 병합이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 작품을 작가 선생님한테 잠시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아마 작가 선생님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다. 집중의 몰입의 그 재미라고 저도 좀 가끔은 느끼거든요. 저는 화가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집중을 할 때 느끼는 그 희열음 다른 어떤 걸 크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아마 저 작품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가면 아마 자신도 모르는 특별한 열정과 희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더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품 잘 모르는 세계지만
작가가 가지고 있는 필치,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제가 바다는 더려지는데 그것은 이렇게 붓을 그었을 때 뭐 특히 이제 서도 같은 데 확실히 더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조금은 테크니컬한 면이 굉장히 지금 합폭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매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예전과 본인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을 저곳에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상업화될 가능성을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게다가 좀 제가 특이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궁금증은 지금 사실 조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강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쪽에 모니터를 보면서 이거는 오히려 어떤 큰 교회든 과거에 그 서양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왜 모자이크 쫙 해서 붙이면 너무 아름답게 대응을 시키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합법을 그건 어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큰 무슨 벽화처럼 아니면은 그 창 같은데 그런 데 하면 굉장히 어울리겠다. 그 규모가 작은 작품보다는 큰 작품이 훨씬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저도 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약간의 문화화가 근데 저 모자이크 같은 거 전부 개인 화가들이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욕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분업화는 절대. 왜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한 담을 찍는 게 낫지. 왜냐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제가 이 작업을 그렇게 몰입도 있게 좋은 작품을 완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분업화를 시켰으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도 안 살 거고. 왜냐면 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적인 색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걸 조화를 시켜서 준다고 해도 찍는 그 테크닉과 힘의 조절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형태가 한 개가 삐뚤어지면 다 조금씩 틀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한쪽이 삐뚤는데 이것만 놔둬놓고 완성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삐뚤한 것 때문에 다 전체가 죽어버리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이 되는 그러니까 이종민 실장님하고 그때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한 롤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선생님 이때까지 조금씩이라도 그 한 롤이 끝까지 다 돌아갈 때까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고 한 작품 보다 왜냐면 그 연도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또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다. 왜냐면 그 형태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이제 그 한 노래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게 10년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달에 한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작품에 한 노래 전체가 느껴진다면 그게 가지고 있는 임팩트나 에너지는 훨씬 더 강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여러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 작가 선생님의 정신을 높이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작품이 작품이 큰 것과 그러니까 이제 100호와 10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냥 이제 그림의 작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좀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시원하고 느낌이 더 확 오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작가의 의도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큰 느낌은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점에 대한 양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색톤 변화도 훨씬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백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작은 거는 그만큼 점이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100호는 그만큼 점에 대한 크기도 더 굵어지고 커지고 그만큼의 이제 생동감이나 조명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10호나 1호나 5호짜리 같은 경우는 그 아기자기함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임팩트 강한 거, 그 스케일, 점에 대한 개수, 노동, 그 집약, 그 속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걸 다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단한 이 저한테 많이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100호를 할 때마다 맨날 숨고르기를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캔버스를 딱 처음에 맨 처음에 하얀 캔버스를 보면 부담이 너무 커요. 왜냐면 붓으로 그리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점을 찍더라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한 달, 여기는 보름, 여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해봤자 안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정말 수련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오면 아 이제 끝이 보이는 거구나 또 안도가 이것도 보여줘야겠다는 또 재미 그러면서 또 한 작품이 완성되고 또 한 작품이 완성되고